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진 보정에 꼭 필요한 포토샵에 대해서, 특히 사진을 찍는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보면 사진을 찍으면서도 보정은 다른 사람 손을 빌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진을 직접 만들면서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포토샵의 기본적인 메뉴와 툴들을 살펴보고 샘플 사진 보정을 통해서 툴들을 한 가지씩 익혀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을 열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제가 쓰는 포토샵 버전은 CC 2020 버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CS 버전을 쓰신 분도 계실 텐데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C 화면에서는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이처럼 최근 사용했던 사진들이 뜨는 화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불러와야 이 포토샵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열기가 있죠. 열기에 들어가서 이 폴더 내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에서 열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단축키 Ctrl O를 누르시면 또 이렇게 똑같이 열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포토샵 화면을 열면 이런 형태로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각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단 영역에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뉴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줄 이 영역을 옵션바라고 부릅니다. 옵션바. 다음 이 세로로 나와 있는 이 영역을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각 영역별로 간단하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바의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새로 만들기라든지 열기라든지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뭐 이런 항목들이 들어있고요. 편집에서는 칠이라든지 뒤틀기라든지 또는 환경 설정도 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메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명도, 레벨, 목선, 노출 또는 색조, 채도, 색상 균형 이런 것들 이 안에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지 크기 또는 이미지 회전 이런 작업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레이어, 문자, 선택, 필터 메뉴가 있습니다. 자, 필터 메뉴에서는
뭐 선명 효과라든지 흐림 효과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메뉴는 여기서 뭐 눈금자라든지 표시자라든지 새 안내선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창 메뉴에서는 우리가 패널 부분에 어떤 항목들을 표출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툴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는 지금 한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걸 두 줄로 쓰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이 상단 화살표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은 한 줄 내지 두 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툴 구성을 보면 먼저 이동 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툴들 보면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작은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 대보면 그 안에 또 서브 메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가 이동 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사각이나 원 이렇게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이건 올가미 도구고요. 또 빠른 선택 도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 그 다음에 스포이드 또는 또 복구 브러쉬, 또 붓툴, 도장툴, 또 지우개, 그라데이션, 펜툴, 문자툴, 돋보기, 이런 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결정하는 컬러 피커가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영역별로 개략적이나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메뉴나 툴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익히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제 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수평 작업을 해 볼 텐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오면 가끔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수평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도에만 문제가 없다면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부터 수평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진의 수평선이 말 그대로 수평하게 보입니까? 실제로 수평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눈금자 모양이 있죠. 눈금자가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이 보기에서 이 눈금자를 체크해 주시면 눈금자가 보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다시 눈금자를 드냅니다. 자, 눈금자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눈금자에 대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이 마우스를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평선에 갖다 대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그만큼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수평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수평을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옮기고요. 다음에 툴바에 스포이드 도구 이 아래 보면 눈금자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커서 모양이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이 수평을 따라서 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메뉴바의 이미지에 이미지 회전 이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각도가 0.69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수평이 조정된 만큼 사방으로 여백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내선을 이렇게 다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안내선은 반드시 이 묶음에서만 나오고요. 만약에 다른 곳, 즉 이 위에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해서 이렇게 보면 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처리가 되었고요. 수평을 잡는 방법을 다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다시 원본 상태로 만드시고요. 여기서 자르기 도구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면 자르기 영역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션 바에 이곳 지우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평을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렇게 긋고 놓으면 이렇게 수평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면 수평과 자르기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수평을 잡았으며 또 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수직이든 수평이든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마친 사진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본 사진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자 하면 여기 파일명 옆에 있는 X를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예를 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원본 파일은 원본 파일대로 보관을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자 하면 메뉴바에서 파일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이름을 묻습니다. 여기서 원본 이름과 다른
이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바꾸시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 아까 저장 위치에 하시면 해변의 추억 사진이 제대로 저장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진 보정 시에 흔히 하게 되는 사진의 잡티나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형사진을 불러옵니다. 인형사진에 보니까 얼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잡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잡티들은 툴바에 있는 스팟 복구 브러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팟 복구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이제 브러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브러쉬 모양이 이 잡티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브러쉬 모양을 여기 옵션 바에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또는 키워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거나 키보드 엔터 왼쪽 부분에 보면 대괄호 표시가 있습니다. 오른쪽 대괄호는 이것을 확대하고요. 또 좌측 대괄호는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자,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신 다음에 이 잡티 위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잡티보다 큰 이런 흔적을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팟 복구 브러쉬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스팟 복구 브러쉬 밑에 있는 패치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치 도구는 이렇게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딜리트를 하면 이렇게 내용인식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 안에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서 반드시 내용인식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를 이 안에 넣어 보시면 커서 안에 옆에 화살표가 새로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비슷한 색깔이 있는 곳에 이렇게 놓으면 이 색으로 같이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잡티와 흔적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열기와 각종 메뉴 그리고 도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수평 잡기, 잡티 흔적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